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8장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필터를 디지털 IIR 필터를 설계하였는데 설계할 때에 이제 그 접근 방법 2를 한다 했습니다. 그 제일 먼저 아날로그 저역 통합 필터를 먼저 설계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필터 변환을 통해서 이선원 변환이라는 그 필터 변환을 사용해서 디지털 저역 통합 필터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고역 통합 필터라든지 대역 통합 필터라든지 이런 주파수 선택 필터를 만약에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로페스 필터를 먼저 구현한 데서부터 주파수 대역 변환을 통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IIR 필터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아날로그 저역 통합 필터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프로토타입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 필터를 사용해서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버드워스 필터가 있고 첵셰프 1 필터, 첵셰프 2 필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엘립틱 필터에서 총 4가지의 프로토타입 필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터를 쓰게 되면 우리가 손쉽게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버드워스 필터를 설계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드워스 필터,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S 영역에서의 주파수 응답 특성 요거를 우리가 이 식을 구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이 필터 설계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주어지는 사양들이 있는데, 그래 이제 주어질 때 이제 사양들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 사양이 주어질 때에 어떻게 이제 구할 건지를 우리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버드워스 통합 필터의 사양이 차단 주파수 2개가 그 다음에 통과된 리플과 저지된 리플 이렇게 우리가 사양이 주어지잖아요. 필터 설계할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하는 방법은 이제 이제 차수를 먼저 구하고 여기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컷오프 차단 주파수 오메가 C를 찾아내야 되는데 n과 오메가 C가 있어야 우리가 함수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시그널 라이브러리 제공하는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 쓰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근데 이 오메가 C를 구할 때 이제 그 차단 주파수는 이제 그 오메가 P를 기준으로 구할 수도 있고 오메가 S를 기준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요걸 기준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유도 값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오메가 C가 다르지만은 여기처럼 오메가 P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0.4985, 오메가 C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오메가 S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요 자세히 보면은 요거 중간쯤이 사실은 오메가 C가 한 0.5쯤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것을 중점으로 둘 거냐, 어느 걸 기반으로 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고,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함수들은 우리에서 사용하는 이런 함수들은 오메가 P를 기준으로 주로 이제 하게 합니다. 그래서 0.498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함수를 쓰면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HAS가 이렇게 나타난 걸 우리가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예제 8의 4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사인이 주어졌을 때 AS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첫 번째 N과 오메가 C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조금 전에 관계식에서 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시그널 버드 오더라고 하는 함수식을 쓰면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걸 구하면은 N이 3이 나오고 오메가 C가 여기에 이제 오메가 P의 기준을 해서 그 기반으로 해서 나온 차단 주파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모계수, 분자계수, 분모계수가 나오고 극점과 0점 위치를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구해가지고 구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아날로그 설계를 관계식에 의해서 나온 식과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프로토타입 중에서 로페스 필터 프로토타입 중에서 버드워스 로페스 필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체비셰프 1, 그다음에 체비셰프 2,
그다음에 엘립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 프로토타입 로페스 필터의 어떤 설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HAS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그 로페스 필터에 해당되는 이것을 구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비셰프 원 제육통과 필터의 크기, 제곱, 응답 특성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식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tn 함수를 쓰게 되는데 이때 이 tn 함수는 이게 이제 n차 체비셰프 당식입니다. 여기 이제 요런 당식을 우리가 사용해 가지고 구하게 되겠는데 tn 이 체비셰프 당식은 x가 예를 들어서 x 값이 0에서 1 사이면은 코사인의 n 코사인 아까 코사인 x 요 식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x가 1에서 무한되면은 코사인 하이퍼블릭 함수를 써서 이 함수가 결정이 됩니다. 이 당시 결정되는데 이때 x는 이제 오메가 c가 구해지면은 오메가 c분의 x에서 이제 노멀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정교화 주파수라고 얘기하는데 노멀라이즈드 프리퀀시를 하는데 어쨌든 이 체비셰프 원에 이제 이런 함수를 써서 체비셰프 원에 이제 이 크기 제곱 응답 특성을 보면은 이 통과대역에서 리플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통과대역에서 리플 발생하는데 이제 차수 n이 이게 이제 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홀수일 때는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리플이 생기고 그 다음에 n이 이제 짝수일 때는 여기 1 플러스 엡실론 제곱분의 1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리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특성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이퀄 0에서 오메가 0에서 n이 홀수면은 1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n이 만약 짝수면은 여기부터 시작했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리플이 발생하는데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1 더하기 입실론 제곱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n이 만약에 홀수이면은 차수가 홀수이면은 1부터 시작하는 리플이 이렇게 이제 됐을 때 1부터 시작하는 리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짝수면은 여기 1 플러스 입실론 제곱분의 1부터 시작하는 이런 리플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 C에서는 1 플러스 오메가 엡실론 제곱분의 1의 값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와 오메가 C 사이에서는 요 사이에서 진동한다 그러죠. 요 안에서 진동하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오메가 C보다 클 때는 0까지 이제 이렇게 쭉 감소하죠. 그래서 이제 이 특성을 보면은 우리가 앞에 버트워스에서는 이게 이렇게 평평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단조해서 이렇게 버트워스인데 체비셰프는 요 통과대역 영역에서 리플이 일어난다는 거,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 근데 오실레이션이 이제 차수가 이제 짝수냐,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제 1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은 1 플러스 50론 제곱분의 1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 이퀄 오메가 r에서는 이게서 이제 a 제곱분의 1이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극점을 어떻게 분포했냐면은 극점 pk는 실수 더하기 헛수로 이렇게 만약에 표현하게 되면 그때 이제 시그마 k는 실수값들은 이제 a 오메가 c 요 시기에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수값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A, B, 알파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A 있잖아요. A, 그 다음에 B, 그죠? B, 그 다음에 이제 알파는 이제 요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는 이렇게 되고 B는 이렇고 알파는 이렇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체비셰프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버트워스에서는 원이 이 오메가 C를
오메가 C 반경이 오메가 C인 이 원이었잖아요, 그죠? 서클이었는데 이 체비셰프 1, 2에서는 이 서클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타원형으로 엘립틱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장축과 단축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단축은 장축은 오메가 C에 대해서 이 B 값을 곱하는 이게 장축이고, 만약에 장축이라면은 이게 단축이라면은 단축은 이제 오메가 C에 이제 A 오메가 C의 단축 반경이 나오고죠. 그래서 장축 반경과 단축 반경, 여기는 이제 반경이 오메가 C 하나지만은 이제 이렇게 타원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장축과 단축, 이 긴 축과 짧은 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타원상 이게 이제 메이저 엑시스고, 이게 이제 마이너 엑시스죠. 만약에 이제 이런 형식으로 되면은 이제 여기가 메이저 엑시스고 여기가 이제 단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B의 오메가 C, 이건 A의 오메가 C 크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차수 n이 주어지고 알파 값이 구해지면 여기 알파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A, B가 구해지고 이 장축과 단축의 반경이 일어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극점들이 구해지면은 전체 시스템 함수는 시스템 응답 함수는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K는 n이 홀수일 때는 1이고 짝수일 때는 요 값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실제 설계에는 오메가 P, 오메가 S, RP, AS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설계 관계식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이제 사양은 또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엡실론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이제 이런 식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값들을 구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 관계식을 보게 되면은 이제 RP가 이제 주어지면은 여기로부터 엡실론 구할 수 있고, AS가 주어지면은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엡실론과 A가 구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오메가 C 이제 차단 주파수 오메가 C와 통과 대역 주파수 오메가 P에 대한 제지 대역 H 주파수 오메가 S의 비율 오메가 R을 구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차단 주파수를 오메가 P를 위주로 이제 하게 되면 그때 오메가 R이라는 것은 오메가 S와 오메가 P의 비율로 이 오메가 R 지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차수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터 차수 n은 이제 로그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때 오메가 R은 요 시기에서 구해지고요. 그다음에 G는 또 A가 구해지면은 요 시기에서 G가 구해지고, 그러면 이제 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수 구해졌고 오메가 C는 요거로 하기로 했으니까 구해졌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요 사형에서는 여기 주어진 사형에서는 오메가 P, 오메가 S, RP, AS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로부터 N과 오메가 C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걸 구하는 식이 다시 말하면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관계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8에 5에 가게 되면은 체비셰프 1 제역통과 필터를 설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메가 P 값 주어지고 오메가 C 주어지고 RP 주어지고 요게 AS가 되겠습니다. AS 주어 똑같은 사양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페스 필터 설계할 때 이제 프로토타입을 뭘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 뭘 쓰느냐를 프로토타입 필터를 로페스 필터를 뭘 쓸 건가 하는 건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어진 사양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사양은 이렇게 동일합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주어졌을 때에 이 주어진 사양으로부터 매겨본 수값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엡실론 구할 수 있고 A도 구할 수 있고 하니까 오메가 R도 구해졌고 오메가 C도 구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계식에 의해서 N을 구하게 되면은 그래서 G 구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 R 구해졌고, 그죠? 그래서 이제 N이 구해지는 거죠. 그럼 N이 구해지면은 이때 이제 그 A 값 장축에 이제 A의 오메가 C 장축의 길이 반경 단축에, 그 다음에 장축의 반경,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알파, 여기 이제 알파가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알파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요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극점을 구하는 거죠. 구하기 위해서
알파와 AB 값을 이제 구하게 되면 그때 차수가 이제 예, 차수 3입니다. 그죠? 잘못됐습니다. 차수가 이제 이렇게 3이기 때문에 최소가 이제 이 3이므로 이제 여기서는 차수가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차수가 참 여기서는 참 4죠. 지금 체비셰프에서는 4가 나왔습니다. 그죠? 4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극점들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이 P를 구합니다. 식이 이제 이렇게 이제 PK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데 이때 이제 0부터 그죠? P0부터 P에 3까지죠. 이 n-1까지 극점이 존재하죠. 이렇게 4개가 존재합니다. 이 식에 이제 이 K 값을 이렇게 넣어갔으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식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극점이 구해졌으니까 이제 이 HAS 구할 수 있죠, 그죠? HAS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점 구했는데 이 K 값은 우리가 지금 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K라는 값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n이 오느냐 이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오메가 이퀄 제로에서는 HA 제로는 0.89125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차수가 이제 지금 n 이퀄 4니까 2분이잖아요, 그죠? 2분이니까 이 식에서 구하면 0.89125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식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서 마찬가지로 시그널 최비셰프 오더 함수를 쓰게 되면은 필터 차수하고 차단 주파수 오메가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분모 분자 개수를 BA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시그널 최보완 함수를 쓰면 됩니다. 이걸 쓰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해봤더니 필터 차수가 n이 4가 나왔고 차단 주파수는 0.6283 이렇게 0.28로 나왔고 분모 개수 나오고 분자 개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0점 극점은 또 이렇게 나오고 이득은 0.032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필터 차수 n은 4고 차단 주파수는 0.628이고 극점들은 이렇게 세 군데 있고 4개의 극점이 있고, 그죠? 0점은 없고 이득은 0.083이고 그래서 HAS를 구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식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극점 0점 다이그램을 이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장축과 단축의 이 값은 이렇게 되고 0.6688, 0.26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장축이 오죠. 이게 장축, 이게 이제 B 오메가 C입니다, 그죠? 오메가 C는 뭐 거의 이제 오메가 C고 여기 이제 단축은 A의 오메가 C였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앞에서 오메가 C를 보면은 오메가 C는 0.628이었잖아요, 그죠? 0.628. 그래서 0.628인데 이제 또 B 오메가 C는 0.6688이고 A 오메가는 0.23. 그죠? 요거는 0.67. 그죠? 장축은 0.67, 단축은 0.23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런 타원상에 있다고 그랬죠. 장축은 이게 0.67, 0.67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0.23 그죠? 이렇게 요 원상에 타원상에 극점이 4개가 존재하는 이런 형태로 구현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용했지만은 버터워스에서는 필터 차수가 3으로 구현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체비셰프 원에서는 필터 차수가 4로 구현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플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차수가 하나 더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보면은 이 아이디얼에 좀 가까이 더 가까이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특성을 보면 우리가 버드워스에서는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상적인 필터에 조금 뭐 거의 표는 안 나지만 사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차수가 n equal 4가 짝수로 나왔죠. 그래서 이 특성을 우리가 잠깐 다시 보면은 n이 4로 차수가 짝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뭐냐면은 1 더하기 이실론 제곱분의 1 지점입니다. 여기 이제 0.9 얼마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리플이 생긴다는 거. 그죠? 통과되기위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체비예법 1에 대한 우리가 설계를 우리가 한번 원 프로토타입을 사용해서 설계를 우리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체비셰프 2 필터를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구체적인 체비셰프 1에 대한 정리했으니까 이제 체비셰프 2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 크기 필터 크기 제곱 응답 함수식에서 요 식이 우리가 있었거든요. 요 식을 이게 역수로 대체하고 오메가 식분의 오메가도 또 역수로 대체합니다. 요 부분 요 대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분의 1이었는데 요거를 또 요거를 역수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HHA 오메가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내용들은 이제 설교 관계식이나 이렇게 중간의 과정들은 우리가 체비셰프 1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예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는 똑같습니다. 오메가 P 0.2파이, 오메가 0.3파이, RP는 1dB, A에서는 16dB 이렇게 설계를 지금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값이 주어졌으니까 이 값으로부터 이제 차수하고 오메가 C를 차등 주파수를 구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시그널 체브 2 오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구해지면은 그 다음에 시그널 점 체비셰프 2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모 분자값 HAS의 분모 분자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축 장축 우리가 G 플레인 상에서 장축 단축 그 값 구할 때 BA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상수 값이 주어지고 요거는 이제 분모 값들입니다. 분모 분자의 개수값들을 모아놓은 어레이 베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하면은 구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G 플레인 사용해서 0점 극점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필터 차수 해봤더니 필터 차수 N은 4가 나왔고 차단 주파수는 1.8384 정도 나왔고 분자 계수, 분모 계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분자 계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0점이 이제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0점이 나옵니다. 극점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0점 극점을 구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득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크기 시스템 응답 함수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HS 구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n이 4차기 때문에 s의 4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G 플레인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0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0점을 보게 되면은 J 오메가 0점 값들이 이제 마이너스 0.909J입니다. 마이너스 0.909 여기 있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909J 그 다음에 이제 2.1946J입니다. 여기 1이니까 이 정도 있겠죠. 여기 단위원 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이너스 0.909 마이너스 2.19 뭐 이쯤에 있겠죠. 그죠? 이렇게 0점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극점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때는 우리가 체비셰프 2인 경우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극점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이 S평면에서
S 플레인에서 좌측 반쪽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극점 4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고, 이제 타워닝이 사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큰 거, 요거는 이제 여기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G플레인 함수 자체가 요 지금 단위원 1 정도 되는 요 크기 안에 있는 것들만 그려주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이 매그니튜드 디퍼런스를 우리가 그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제 리플이 없고, 저지되기에서 스탑되기에서 리플이 발생했죠. 리플이 발생할 때 이때 요 리플이 발생하는 이 지점이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A의 제곱분의 1 지점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체비셰프 2는 요 저지대역에서 리플이 발생하고, 체비셰프 1은 이 통과대역에서 리플이 발생하는데, 이 차수가 이제 홀수나 착수에 따라서 시작이 달라졌을 거죠. 체비셰프 2에서는 짝수나 홀수에 관계없이 이렇게 생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소스를 잠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은 소스를 볼 때 반드시 요 챕터 8 모듈 여기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요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 G플레인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G플레인 함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플레인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쓰니까 요거 이제 요 앞에 다 썼으니까 카피해서 요 파일 만들면 되죠. 자, 그래서 오메가 P 값, 오메가 S 주어지고, RP 주어지고, AS 설계 사용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시그널 체브 2 오더에다가 요 값들을 넣고, 아날로그를 트루 놓게 되면 아날로그 필드를 설계한다는 거죠. 그때 차수와 차단 주파수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차수와 이제 차단 주파수가 나왔으면은 시그널 체브 2 함수를 넣을 때 AS를 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 시스템 함수 HAS의 분모와 분자 개수값들이 이제 구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극점과 0점 값들, 0점과 극점, 그 다음에 이득, 이 값들을 구해보기 위해서 똑같이 시그널 체비 2 함수 쓰면 됩니다. 그때 ALS하고 마지막에 아웃풋을 제로 폴 게인 요 이제 옵션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똑같은 함수를 써서 요 극점 0점 값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이제 프린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플레인 함수를 쓰게 되면은 요때 값 이 BA 개수값 분모 분자 개수값을 넣어서 G플레인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 폴 제로 극점 0점 다이아그램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주파수 응답 함수는 시그널.프리퀘 S를 쓰면 됩니다. 이 G가 아닙니다. D들에서는 프리퀘 G를 쓰는데 우리 앞에서 전 7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프리퀘 S 쓰면 됩니다. 이때 시그널 체비 2 해서 이제 BA 요때 이제 BA를 구할 때는 이때 이 요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 시그널.체비 2를 똑같이 쓰는데, 여기 보시면 시그널 체비 2죠. 똑같이 쓰는데 시스템 함수에서의 BA를 구할 때는 BA 분모 분자 즉 HAS의 분모 분자 값들을 구할 때는 여기에 NAS 오메가 C 로페스 그 다음에 true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시그널 프리퀘스트를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교와 주파수 축에서 주파수 응답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때는 BA를 구할 때 이때 이 오메가 C 대신에 오메가 C를 파이 값으로 나눈 값을 여기 오메가 C 바로 넣었죠. 여기 이제 오메가 C를 파이로 나눈 값으로 넣어야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응답을 이제 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H의 J 오메가죠. H의 J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걸 구할 때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파이로 오메가 C를 파이로 나눈 값으로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이 값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0에서 파이로 이렇게 파이 이제 이 축에 대해서 이렇게 파이 축을 1로 이렇게 0에서 1 사이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면은 이제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절대값을 구하면은 우리가 크기 응답을 구해지죠. 그죠? 크기 응답. 이제 크기 제곱 응답 함수를 이제 하나고 크기 응답을 쓰면 이렇게 되면 크기 제곱을 해서 또 그려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크기 응답을 구해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한 이런 형태의 결과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엘립틱 즉 통과 필터의 설계에 대해서 한번 또 고려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절차를 가지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크기 제곱 응답 함수는 또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UN 함수를 쓰게 되는데 이때 UN은 n차 야코비안 이제 제코비안이라고도 하죠. 야코비안 엘립틱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립틱은 통과 대역과 그 다음에 또 스탑 대역에서 리플이 둘 다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차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시작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제곱으로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J 오메가 아날로그니까요. 잘못됐네요. J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J 오메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해보면은 이런 주파수 응답을 가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수 n은 또 차수 n을 구하는 이 식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K1 이렇게 되죠. K 값 구하고 K1 구해서 넣으면 됩니다. 이때 이제 K라는 것은 이런 이제 적분 함수를 쓰게 되죠. 제코비안 함수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다항식을 쓰게 되는데요. 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예제 보니까 차단 주파수 오메가 0.2파이, 오메가에서 0.3파이, RP가 1dB, 이제 AS는 16dB 이렇게 해서 설계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 차수와 그 다음에 이제 차단 주파수 오메가 C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그널 엘립 오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 엘립 함수를 써가지고 HAS의 분모 분자 개수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했더니 이번에는 차수가 3이 나오고 차단 주파수 이렇게 나오고 분자 개수 이렇게 나오고 분모 개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점과 극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걸 토대로 HS를 구했더니 이렇게 구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0점이 보면은 J의 마이너스 0.8 플러스 0.8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0점 다이어그램 보면 0점은 이제 여기 있고 그죠? 0점 여기 있고 두 개 있고 극점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평면 왼쪽 반평면에 다 있죠. 극점들이.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주파수 응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통과 대역에서도 이렇게 리플이 나타나고 저지 대역에서도 리플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럼 통과 대역에서 이제 n 차수가 지금 현재 이제 홀수 3으로 나왔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하는 리플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n이 뭐 4 이렇게 해서 홀수가 짝수가 되면은 여기에 1 플러스 입실론 제곱분의 1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리플이 난다 그랬죠. 이제 홀수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은 마찬가지로 챕터 파일 모듈 파일을 우리 참조하게 되고 오메가 p, 오메가 s, rp, as 주어졌습니다. 시그널 엘립 오더를 써가지고 차수와 그다음에 차단 주파수를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그널 엘립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HAS의 주파수 응답 특성, 시스템 특성을 시스템 응답을 통해서 분모와 분자 차수를 분모와 분자 값들을 어레이 값을 구하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요 함수를 쓰지만은 여기서 RPA 여기는 RPA에서 다 들어가죠. 그때 이제 아웃풋을 이렇게 두게 되면은 0점과 극점과 개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G플레인 함수를 써서 요 BA는 여기부터 구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극점 0점 다이그램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파수 응답 특성을 시그널 프리퀀시에 구하기 위해서 BA를 분모 분자 특성을 넣어야 돼. 이게 이제 H의 J 오메가죠. HA의 J 오메가.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때 BA를 구할 때 이때는 오메가 C를 나누기 파이를 해줘서 값을 여기서는 오메가 C 구했는데 이렇게 넣는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하고 난 다음에 시그널 프리퀘스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주파수 응답 특성을 구할 수 있죠. 그것에 이제 크기 응답을 ABS 취해가지고 크기 응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림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특성을 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두 번째 강의까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 디지털 IIR 필터를 설계하는 것이 이 8장에서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걸 디지털 IIR 필터 설계하기 위해서 이 아날로그 IIR 필터를 먼저 설계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가 이 아날로그 IIR 필터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까지 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 IIR 필터를 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필터를 직접 설계할 수가 없으니까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그 필터 설계 도구를 사용하면 손쉽게 설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지만은 프로토타입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버터워스, 그다음에 체비셰프 1, 2, 그다음에 엘립틱 이렇게 큰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사용해서 아날로그 필터를 쓰는데 이거는 다 모두 로패스 필터입니다. 그래서 로패스 필터를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 아날로그로 이제 HAS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디지털 IIR 제휴통과 필터를 설계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디지털 이제 HG죠. 이 HG를 이제 구하는 거는 이선응 변환이라는 이선응 변환이라고 하는 이 변환을 사용해서 우리가 설계됩니다. 이게 이선응 변환이죠. 이걸 사용해서 설계되는데 이제 이 다시 말해 정합 함수죠. 이 이선응 변환을 설계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